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제6막 악몽. 진과 다구가 베란다로 나가 한참이나 호수를 내려다보더니 끝내 포기했는지 안으로 들어왔다. 틀렸어. 진이 말했다. 떠오르지 않아. 안 됐지만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군. 그 순간 아스코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 뭔가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 중에서도 시모조 레이코는 노부이코를 몰아붙인 책임을 느끼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다구, 사람들을 지켜봐. 후지와 의논 좀 하고 와야겠어. 그러고서 진은 계단을 올라갔다. 후지는 다카유키의 방에 있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모두들 망연자실해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스코의 울음소리만 계속됐다. 잠시 후 2층에서 진이 내려왔다.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모두를 죽이는 건 취소하기로 했어. 우리는 내일 동트기 전에 나갈 거야. 그때 그쪽에서 제안한 대로 여자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하지. 경찰에는 인질로 데려갔다고 해. 그리고 저 남자는 우리에게서 도망치려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찰이 뭐라고 하지? 도시아키가 물었다. 우리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은행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나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강도들은 간사이 지방 사투리로 얘기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도주한다는 말을 했다. 알았나? 그렇게 하면 경찰의 움직임에 혼선이 빚어지겠지.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유키에의 살인범이 노부이코라는 것은 모리사키가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은폐하고 싶은 일이었다. 강도들도 그 점의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의 입단속도 보장해 주는 거겠지? 진이 도시아키와 아스코 이외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협력하게 할 테니까. 날 믿어. 도시아키가 다카유키와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서 대답했다.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다카유키는 이 일을 경찰에 누설할 마음이 없었다. 게이코도 도모미의 원수를 갚았다는 점에서 노부이코에게 동정적인 듯했고, 기도는 유키의 범행을 공표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은 눈치니 이 두 사람도 문제가 없다. 남은 사람은 시모조 레이코다. 하지만 그녀도 경찰의 진상을 밝혀봐야 얻을 게 없었다. 상사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그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도시아키는 설득하느라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출발할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겠어. 다구, 오늘 밤은 네가 지켜야겠다. 난 자지 말라는 거야? 다구가 불만스럽다는 듯 코를 벌렁거렸다. 어젯밤에 실컷 잤잖아. 나는 여기 온 후로 거의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잔 건 약 때문이잖아. 무엇 때문이든 잠을 푹 잔 건 사실이잖아. 알겠어? 잘 부탁한다. 진이 양주병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서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다구가 그렇게 말하자 진이 계단에서 멈춰섰다. 묶여있는데 뭘. 싫어. 화장실에도 데려가야 하고 귀찮고 성가신 일은 이제 하기 싫다니까. 나도 싫어. 넌더리가 난다고. 기도가 투덜거렸다.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후지의 방으로 들어간 진이 2, 3분 후에 다시 나왔다. 좋아. 인지를 각자의 방에 넣은 후 밖에서 문을 못으로 박아.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1명씩이다. 내일 아침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이자들이 거래를 헌신짝처럼 팽개친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 좋은 생각인데? 다구가 반가운 듯 얼굴이 환해졌다. 단, 전원은 아니야. 한 사람은 라운지에 남겨놓고 다구, 네 놈이 지켜본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다구가 게이코에게 손을 뻗으러 하자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뒤로 뺐다. 이왕이면 인질은 남자로 하라는군, 푸지가. 여자는 골치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도 큰일이고. 진이 계단 위에서 말했다. 다구는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결국 게이코의 팔을 잡으려던 손을 내렸다. 이봐, 거기 당신이 남아야겠어. 다카유키를 보면서 진이 말했다. 당신 방을 우리가 사용해야겠거든. 그리고 진은 사람들의 손발을 풀어준 뒤 각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집어넣었다. 그동안 다구는 창고에서 못과 망치를 가져왔다. 단단히 잘 박아. 몸으로 몇 번 부딪혀도 빠지지 않게 말이야. 2, 3일 갇혀있다고 해서 쉬이 굶어 죽진 않아. 인간이란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그리고 며칠씩 연락이 없으면 회사 사람이나 친척들이 어찌 된 일인지 보러 오겠지.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진이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다카유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미안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야겠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우리가 나갈 때는 당신도 방에 쳐넣을 테니까 손발을 풀어주고 말이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다카유키가 말했다. 뭔데? 은행에서 얼마나 훔쳤지? 천으로 다카유키의 눈을 가리려던 진이 동작을 멈췄다. 그건 왜 묻지? 아, 궁금해서 말이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강도짓이라는 도박을 하는지 말이야. 우리가 뭐 기업도 아니고 목표한 액수 같은 건 없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이번에 3억 정도 털었나? 3억이라. 그 금액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카유키는 가늠할 수 없었다. 3억이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겨우 3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3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지.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걸고 승부에 나설 때가 있는 법이잖아. 그럴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글쎄,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다카유키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눈 가리개도 모자라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그 상태에서 진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볼에 닿는 바닥의 감촉이 차가웠다. 애벌레 같은 꼴을 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원망하지 마.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당신네들을 죽일 각오까지 했어. 그런데 누구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고. 2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건 우리의 탓이 아니잖아. 진이 그렇게 말하더니 다카유키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리고 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만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게 묶인 채 다카유키는 혼자 라운지에 남게 되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다만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옆에서 다구가 지키고 있겠지만 그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이상 고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카유키는 지난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사태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다카유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강도들에게 감금당했다는 사실보다 유키에의 죽음과 그에 얽힌 진상, 그것이었다. 유키에가 도모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이번에는 노부이코가 유키에를 죽였다. 믿기지 않았다. 유키에가 필 케이스 안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비어있는 필 케이스에 약을 몰래 넣은 사람이 그녀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키에가 사람을 죽이는 따위의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 같지 않았다. 다카유키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유키일 씨가 도모미를 만난 것은 사실인 듯한데,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다카유키의 머리를 스쳤다. 그것은 도모미가 죽은 이후로 그가 계속 믿어왔던 사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의미도 전혀 달라진다. 진정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자. 스스로 자신을 다독이면서 다카유키는 기억을 차례대로 더듬었다. 그러자 불길한 상상이 점점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키에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좀 더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오늘 밤은 전에 없이 날씨가 시원하다. 땀이 날 만한 기온이 아니었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다카유키는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가 끙끙거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톡 하고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나무판이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다카유키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바람이 휙 불어왔다. 방향으로 보아 베란다 쪽인 듯 했다. 다구가 베란다 문을 열었나? 하지만 그가 움직였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우즈끈 바닥이 울렸다. 다카유키는 몸을 바짝 웅크렸다.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누가 옆에 있다. 그런데 다구는 아니다. 다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바닥을 비비는 듯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기어서 다가오고 있다. 누구야? 하고 물으려고 했다. 그러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다카유키는 신음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신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비명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더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조용히 해.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카유키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노부이코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가 살아있는 것인가? 험한 꼴을 당했군. 기다리게. 금세 내가 풀어줄 테니. 눈가리개가 없어진 뒤에야 실내가 캄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다. 모리사키 씨, 무사하셨군요. 노부이코가 재갈을 빼주자 다카유키가 소곤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간신히 살았네.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 다이빙 선수였거든. 더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 적도 있지. 지금처럼 배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지만. 노부이코는 다카유키의 손발도 풀어주었다. 죽기로 작정했는데 말이야. 세상사 참 어이없지. 왜 여기로 돌아오신 겁니까? 처음에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네. 죽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멀리 가버릴까도 생각했지. 과거의 나 자신을 버리고 소일거리나 하면서 살자고 말이네. 전에 그런 생활을 동경한 적이 있거든. 대기업 사장이 꿈꿀 만한 얘기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은 거야. 실수란 유키 씨를 죽인 것 말씀인가요? 그래, 그렇다고 복수한 걸 후회한다는 얘기는 아닐세. 그건 누가 뭐라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 다만 복수할 상대가 정말 그녀였는지는 의문스럽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겠지. 몸 여기저기가 아픈지 노부이쿠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을 이었다. 사건의 진상은 대개 시모조 양이 얘기한 바로 그대로야. 참 대단하지.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혼자서만 냉정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녀를 비서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 안목은
역시 틀리지가 않았더군.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여자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네. 그녀는 모리사키 씨가 처음부터 복수할 목적으로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요. 그래, 맞는 말이야. 노부이쿠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키에게 의혹을 품었던 것은 아까 시모주 양이 설명한 그대로이고 그것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바로 도모미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였지. 거기에는 주로 자네에 대한 우리 딸의 마음이 알랄이 적혀 있었어. 아버지로서 질투가 날 정도로 말이네. 그런데 죽기 직전의 날짜를 읽어보니 유키에게 자네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더군. 그래서 난 확신하게 된 거야. 유키에게 도모미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걸 아신 후에 곧바로 복수를 하지는 않으신 거군요. 무대 설정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 도모미가 죽은 이곳에서 유키에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경찰이 움직일 수도 있고 용의자의 범위도 한정되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 방법을 생각해 봤지. 이상적인 방법은 자살로 위장하는 거였어. 도모미를 죽인 죄로 괴로워하다가 끝내 호수에 몸을 던진다. 그게 내가 처음 쓴 시나리오였네. 그 시나리오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 사람의 범죄를 가장해서 죽이기로 했지. 유키에가 모두에게 사랑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 경찰도 내부 소행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테니까 말일세. 과연 하고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노부이코다. 이상적인 방안은 물론 대안까지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군요. 그래,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노부이쿠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일이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내 꿈에도 몰랐네. 강도가 침입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그런데도 복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 거군요. 아니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이용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면 강도의 짓으로 위장할 수 있겠다고 여겼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노부이코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고는 두세 번 목을 돌렸다. 관절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다. 정작 실행하고 보니 유리할 게 전혀 없더구만. 최대의 우사는 외부인의 범죄일 가능성을 깡그리 없애고 말았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특수한 환경에서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려다 보니 내가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일단 목적은 달성했잖습니까? 일단이라. 그렇군. 그래, 일단은. 노부이쿠가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복수할 상대가 따로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거네. 유키에를 죽일 때의 얘기를 좀 해야겠군. 우선 얘의 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라는 메모 말이야. 실은 그 메모에 자네 이름을 썼어. 제 이름을요? 그래, 메모를 쓴 사람이 자네라는 걸 알면 그녀가 메모에 적힌 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내 예상은 보란듯이 적중했어. 우선 나는 밤새 문틈으로 진이라는 사내의 동향을 살폈지. 언젠가는 화장실에 갈 테니 그 틈을 노리자는 거였어. 그리고 기대한 대로 놈이 사라진 순간 나는 내 방에서 뛰어나가 그녀의 방으로 향했지.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 유키에는 자지 않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더구만.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들어가니까 뜻밖이고 또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지.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약을 넣었느냐고 말이네. 그랬더니요. 그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듯 했어. 그러다 몇 초 후에 알아차린 것 같더군. 그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부릅떴으니 말이야. 그리고 말하더군. 네,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사정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어. 그녀의 반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틀림없다. 이 아이가 우리 딸 도모미를 죽였다. 그렇게 난 확신했네. 나는 자상한 고모부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재빨리 등 뒤로 돌아가서는 주저없이 등에 칼을 꽂았어. 그녀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지. 고통스럽게 그리고 슬픈 눈으로 나를 보았을 뿐. 그런데 하고 말을 이으려던 노부이코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녀가 고개를 힘없이 흔들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하더군.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는 같죠. 라고 말이야. 죄는 같다?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필케이스에 약을 넣은 것은 인정하지만 죽이려고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네. 그런데 난 그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네. 사람을 죽였다는 공포감 때문에 머리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 메모를 처리하고 한시바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지. 나는 문을 조금 열고 바깥을 살피면서 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방에서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노부이코가 다카유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돌아보니 유키에가 일기장을 찍고 있더군. 그녀가 그걸 어떻게 한 줄 아나? 다카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노부이코가 말했다. 자기 입속에 밀어 넣었어. 입속에요? 아마도 그 페이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숨겨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겠지. 난 그걸 빼앗고 싶었지만 그때 공교롭게도 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곧장 내 방으로 돌아갔네. 유키에가 찢어낸 페이지에 도모미를 죽인 사실에 대해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띌까봐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군. 그녀가 입속에 넣어버렸단 말이지. 그렇다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네. 그리고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노부이코의 관자놀이가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다. 다카유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다른 가능성이라면 어떤... 그녀가 유키에가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을 가능성이지. 그래야 그녀가 죄는 같다라고 한 말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자, 이제 유키에가 아닌 인물 X를 상정해보자고. X는 도모미의 목숨을 노렸네. 그 방법으로는 수면제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도모미는 그날 약이 든 필케이스를 목에 걸고 교회로 갔고 돌아오는 길에 유키에를 만났어. 우연히 만났는지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네. 아마 사전에 약속을 했겠지.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타이밍이 절묘하다. 그때 도모미는 유키의 앞에서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나 싶어. 물론 도모미는 진통제를 먹으려 한 것이지. 그런데 유키에는 그 약이 수면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즉, 유키에는 누군가가 도모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게 아마... 노부이코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유키에게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겠지. 그래서 도모미의 죽음을 알았을 때 그녀는 우선적으로
필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약이 수면제였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유품을 봤을 때 남몰래 약을 채워놓았지. 그러니 죽어가면서 죄는 같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나? 그랬었군. 다카유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지금까지 당치도 않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이렇게 된 이상 도망 다닐 순 없지. 경찰에 자수하겠네. 죗값을 치러야지. 하지만 유키시 살인은 강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죗값을 치르더라도 자수는 하지 않는 편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노부이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겐 할 수 없네. 유키에가 도모미를 죽였다면 놈들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유키 씨가 도모미를 살해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네. 유키에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야. 무엇보다 그 일기장 조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내가 여기로 돌아온 것은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네. 노부이코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2층으로 갈 생각인 듯 했다. 다카유키가 그의 손을 붙들었다. 이러시면 놈들에게 들킵니다. 상관없어. 사정을 다 털어놓을 생각이네. 이 손 놓게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다카유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 거무스름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노부이코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과 동시에 다카유키의 두 손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도모미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와의 결혼에 망설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그날,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유키이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도모미에 대한 다카유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키이를 처음 만났을 때 다카유키는 그녀의 매력에 강렬하게 끌렸다. 그녀의 순수함, 솔직함, 사랑스러움이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했다. 아니, 자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을 것이다.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척 외면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모미가 공연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해서 만나게 되면 다카유키는 도모미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다른 설렘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유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도모미를 행복하게 해달라. 절대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카유키의 마음은 오히려 불타올랐다. 무슨 수를 써서든 유키에와 맺어지고 싶었다. 도모미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약혼을 파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다카유키가 제 입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한 가지는 도모미와의 약혼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유키에와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겠지만 유키의 성품으로 보아 다카유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또 한 가지는 다카유키의 회사가 노부이코의 지원 덕분에 성장했다는 점이었다. 지금 와서 노부이코를 배신한다면 앞날이 힘들어질 게 뻔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도모미는 결혼식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때 일과 관련해서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약을 얻었다. 수면제였다. 하얀 캡슐로 효과가 좋다고 했다.
다카유키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자 두 알을 준 것이다. 그 약을 보았을 때 다카유키의 머리에 불길한 상상이 떠올랐다. 그 약은 도무미가 복용하는 생리통약과 아주 흡사했다.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지만 바꿔놓으면 모르고 그대로 먹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무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교회로 가던 날 아침, 다카유키는 틈을 보아 필케이스 안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 그녀가 생리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녀를 배웅한 후 다카유키는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가 과연 그 약을 먹을까? 약을 먹고서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를 일으킬까? 내가 이 무슨 끔찍한 짓을 한 것인가? 하지만 그녀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딘가에서 잠시 잠을 청할 것이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어떻게든 일이 잘 풀려서 사고가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은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연락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다카유키 쪽에서 교회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연락이 왔다. 불행하게도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도모미의 죽음을 알리는 연락이었다.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그의 가슴에 움텄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그럼에도 차를 몰고 도모미의 시신을 인수하러 가는 동안에는 그녀와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올랐다. 그 추억은 그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모미를 죽이고 말았다. 다카유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시신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가령 그녀의 시신에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해도 그럴수록 더욱이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도쿄로 돌아오는 도중에 도모미의 유품을 볼 기회가 있었다. 필 케이스를 들여다본 것은 그녀가 역시 수면제를 먹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케이스 안에는 약이 들어있었다. 하얀 캡슐 2개. 그렇다면 도모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때의 기쁨을 다카유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도모미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도모미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것이다. 다카유키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점차 엷어져 갔다. 약혼자를 죽이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녀의 사인과는 무관하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단숨에 풀렸다. 그래서 다카유키는 이 별장에 와서 게이코의 추리를 듣는 동안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모미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시모조 레이코의 추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유키에가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약을 채워 넣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도모미가 그 약을 먹었다는 뜻이 된다. 그녀가 먹은 약은 어떤 약이었을까? 그리고 노부이코의 말을 들었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교회 근처에서 도모미를 만난 유키에는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들어있는 약이 수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약을 바꿔치기 한 사람이 다카유키라는 사실도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도모미의 유품을 보았을 때 몰래 약을 채워놓은 것이다. 물론 그러한 행동은 도모미를 살해한 범인인 다카유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마도 그런 내용이 유키의 일기장에 쓰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페이지를 어떻게든 숨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려면 삼키는 수밖에 없다. 아마 노부이코의 추리가 맞을 것이다. 다카유키는 노부이코의 목을 조르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부이코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면
다카유키의 범행도 표면화될 것이다. 노부이코를 죽여서 다시 한번 베란다 너머로 던져버리면 아무도 진상을 알 수 없다. 노부이코의 눈에 슬픈 빛이 어렸다. 용서하십시오. 다카유키는 고개를 돌리고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다. 라운지 전체가 밝아진 것이다. 다카유키는 노부이코의 목에서 손을 떼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2층 복도에 모두가 나란히 서서 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다카유키는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아스코와 도시아키와 게이코가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치에는 노부이코가 목이 졸린 탓에 컥컥거리고 있다. 여보, 괜찮아요? 아스코가 계단을 내려와 노부이코 옆으로 뛰어왔다. 괜찮아.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죽나? 숨을 고르려는 듯 어깨를 들먹거린 후 노부이코는 다카유키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자네가 도모미를 죽였나? 아니요. 다카유키는 뒤로 물러나면서 나란히 선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보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이 수면제를 넣었던 거죠? 그래서 도모미가... 게이쿠가 그렇게 말하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까지 죽이려 한 놈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카유키는 무의식 중에 웃고 말았다. 전혀 우습지 않은데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라고요. 이건 사소한 사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기려 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지? 어디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카유키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하얗게 얼어붙은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이 사태가 몹시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다카유키가 물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모리사키 씨와 나눈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게다가 그는 진과 다구를 보았다. 저자들까지? 그러자 진이 입술을 실룩이더니 말했다. 이제 그만 털어놓으시죠.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도모미 씨를 죽인 후에 유키 씨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투였다. 다카유키는 입을 쩍 벌렸다. 너희들은 대체 누구야? 질문은 이쪽이 하고 있잖아. 도시아키가 말했다. 대답해.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들어있는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맞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의외로 끈질기군. 어쩔 수 없지. 다구치 씨, 부탁합니다. 도시아키가 다구치 씨라고 부른 사람은 덩치 큰 남자 다구였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키의 방문을 열고서 안에 대고 나오시죠 하고 말했다. 천천히 방에서 나온 사람을 본 다카유키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몸을 떨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유키였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다카유키를 보면서 말했다. 부탁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다카유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간파했다. 이제 알겠나? 노부이코가 말했다. 지난 4일 동안 이 별장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연극이었네. 강도들이 침입한 것도 살인사건도 모두 다. 왜 그런 일을? 왜? 그거야 뻔하지 않나. 자네의 사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어. 네? 사리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연극을 계획한 거야.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계단을 내려와 다카유키와 노부이코를 애워싸듯이 앉았다. 진은 권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구는 시모조 레이코의 허리를 한 팔로 안고 있다. 도모미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부모 마음이 출발점이었어.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수없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중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 그것은 도모미의 차가 추락하기 직전 사고 지점 부근에서 일단 멈췄다는 목격자의 증언이었네. 즉, 도모미는 차를 일단 정지시켰다가 다시 절벽을 향해 달렸다는 뜻이지. 그러니 졸음운전이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 어느 모로 보나 자살이지. 네, 자살요? 그래, 자살. 하지만 난 그 동기를 전혀 알 수 없었어. 그런데 그날 유키에가 도모미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네. 도모미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고 말이야. 유키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몇 번이나 추궁하자 결국은 말해주었어. 그 필케이스 얘기를 말이야. 다카유키는 유키에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노부이코가 말했다.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주겠니? 유키에는 몸을 떨며 얼굴을 들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카유키를 외면한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전 도모미 언니와 교회 근처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도모미 언니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만나서도 언니는 좀처럼 본론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을 먹어야겠다면서 필 케이스에서 약을 꺼내더군요. 무심결에 그 약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약은 진통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약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더니 이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어머나 정말이네. 내가 잘못 넣었나 봐. 그렇게요. 언니는 결국 그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우연히 언니가 먹는 약과 똑같은 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알을 언니에게 줬죠. 그런데 도무미 언니는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서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안색도 몹시 안 좋았어요. 헤어질 때 언니에게 나를 만나서 하려던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먹지 않았다고? 도모미가 수면제를 먹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퍼뜩 깨달았어요. 아스코가 입을 열었다. 우리 도모미는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한 범인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다카유키 씨, 당신이죠? 다카유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부정해봐야 무의미할 것이다. 가엾은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살해당할 뻔했어요. 그걸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다카유키 씨, 당신은 아나요? 그 아이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랬었군.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필케이스에 약이 들어있었던 것은 누가 넣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역시 그녀는 약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지. 거기까지 알았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다카유키 군, 우리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었어.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대체 어떻게 진상을 증명할 수가 있겠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 증인도 없었고. 무엇보다 도무미의 죽음은 자살이지 자네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네.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는 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연극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자네에게 살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이었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네가 도모미의 죽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품을지 어떨지 그걸 지켜보는 방법밖엔 없었지.
상황을 거기까지 만들어가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연극을 아는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나 도시아키의 연기는 엉망이었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연기력이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했더니 다구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소개하지. 내가 고문으로 있는 극단의 다구치 단장님이네. 그리고 진노군. 다구와 진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시모조 양과 기도군. 초보자들만 있어서는 불안하니까 중요한 역할은 프로에게 맡겼네. 그리고 두 사람 더 있습니다. 다구치가 말했다. 경찰력에 두 사람이요. 그렇지. 그 두 사람이야말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해주었지. 후지 역이라고 전화를 걸고 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나를 살려내고 하느라고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멋지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게이코 씨의 각본이 훌륭했던 덕분이죠. 정말 멋졌습니다. 진노가 그렇게 말하자 게이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카유키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아니, 실제로 모든 것이 허구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현실이었다. 내가 아까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노부이코가 다카유키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자네로서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거야. 얘의 필케이스에 들어있는 양 말이지. 도모미가 먹지 않았다면 자네가 바꿔치기 한 수면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야 하지.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도 물적 자료의 하나는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우리가 왜 그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나? 듣고 보니 그랬다. 그 약은 어디로 갔을까? 다카유키가 고개를 들었다. 다른 약이었어. 노부이코가 말했다. 수면제가 아니었다는 말일세. 안에 들어있는 약은 진통제였어. 네? 그러니까 노부이코가 입술을 핥았다. 도모미는 유키에게 받은 약을 필케이스에 넣고 수면제를 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자살을 한 거네. 왜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자네는 알겠나? 다카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하얘서 생각할 기력도 없었다. 그래, 모르겠지. 도모미는 말이야. 자네가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세.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자네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지. 자네가 죽이려 했던 도모미는 그런 아이였네. 다카유키는 위가 밀려 올라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다. 자네의 살인을 증명하기 위한 연극은 이제 끝났네. 동시에 우리의 복수도. 노부이코가 그렇게 말하고서 모두를 향해 몸을 빙그르르 돌렸다. 자, 이제 우리는 쉬기로 합시다. 이거 정말 피곤하군. 큰 무대였으니까 말이죠. 진이라고 불렸던 남자가 말했다. 게이코 씨, 이걸 무대용으로 다시 쓰겠다고 하신 얘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야겠어. 모두가 계단을 올라갔다. 다카유키만이 라운지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미안하지만 자네 방은 이제 없네. 노부이코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자네 짐은 현관에 내다 놨네. 잠깐은 쉬었다가도 좋지만 동이 트기 전에는 사라져줬으면 하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나. 알겠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바로 옆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져 다카유키는 고개를 들었다. 유키에가 서 있었다. 왜? 그녀는 눈물을 그렁거리고 있었다. 도모미 언니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카유키는 바닥에서 일어나 이제 막이 내렸잖아 하고는 걸음을 내디뎠다. 별장을 나설 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분명히 있었던 현관문 위의 가면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